현장 발권 상단에 있는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메뉴 클릭하시면 좌측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메뉴들이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 관리 메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관리 메뉴 클릭해 보면 여러 형태의 탭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전체로 선택되어진 상태로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는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각 휴양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 상품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약이 가능한 그 숙박 상품은 예약 가능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예약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전체 메뉴는 휴양림에서 각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혹은 예약이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휴양림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판매 가능 탭이실 겁니다. 판매 가능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판매 가능은 온라인으로 예약하지 않은 고객이 휴양림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당일 상품을 판매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박일자 10월 10일 기준으로 예약이 가능한 상품만 조회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약을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결제한 다음에 체크인 처리까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107번 상품, 제일 처음에 있는 107번 상품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저희가 상품을 판매할 때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항목은 고객 정보하고 그리고 입장 인원 정보를 반드시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숙박 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비회원은 사용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숨나들이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만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이 오셔서 회원 가입도 안 했는데 이거 예약해주세요, 이거 결제할게요 하면 저희 쪽에서는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이용 고객 정보 영역에 보면은 회원 조회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회원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리고요. 이 검색 조건에다가 이름으로 그대로 두시고 교육 유저 그리고 책상에 붙여져 있는 아이디의 숫자 끝자리 두 자리 입력하셔서 사용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 유저로 사용자 조회는 교육 이렇게 유저 조회하셔가지고 11로 돼요. 교육 유저 05번으로 되어 있는 분 아마 2개 조회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확인하셔가지고 05번이랑 동일한 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04번에 위치하고 있는 분은 공사로 하면은 안 나오실 거예요. 검색이 04번 자리에 위치하고 계신 분을 05로 검색하셔서 아이디 공사 찾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 하면은 원래는 데이터가 하나가 검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2개가 검색되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 보시고 내 자리에 있는 아이디랑 맞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잘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 사용자 정보가 화면에 표출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 대상자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할인 대상자라고 표시가 된 이유는 저는 지금 장애인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양림에서 할인을 장애인을 해줄 경우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메시지가 보여준다고 해서 반드시 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가 한번 확인해보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없다라고 하면 할인 진행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셨으면 오른쪽에 관련 상품 정보 영역에 밑에 보면은 입장 인원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입장 인원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입장 인원 버튼 클릭해 보시면 무료 숙박이라는 입장인원 상품이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3명만 플러스를 3번 클릭해서 입장인원을 3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인원이 선택이 됐으면 저희가 또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숙박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숙박 정보는 입장인원 정보랑 합계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입장인원이 3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른 2에 어린이 1명을 입력해서 합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현장에서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입력받는 이유는 향후에 통계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정보를 사용해야 돼서 반드시 좀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여기까지 필수 입력 항목은 다 입력하신 겁니다. 바로 예약 버튼 누르시면은 예약이 진행이 되시고요. 이제 휴양림에서 각 필요한 정보들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상품 정보에 보면 주차 차량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해당 고객이 차량을 갖고 왔다라고 하시면은 무료 주차 이용하셔가지고 몇 대인지 확인하시고 한 대라고 지정하시면 주차 차량에 한 대가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상품이 무료 주차라고 조회가 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테스트로 쓰고 있는 휴양림에서는 해당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되면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무료 주차 상품만 조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렴한 야영장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유료 주차가 상품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료 주차를 한 대 선택을 했으면 저희가 또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할인 정보 및 기타 정보 밑에 보면 차량 번호 입력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량 번호 입력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무료 주차 한 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 입력은 하나만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항목으로 바뀌었고요. 차량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차량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 차량 차단기를 사용하시는 휴양림이 계시다고 하면은 해당 차량 번호를 반드시 입력 받으셔가지고 이 차량 번호 데이터를 내려받으신 다음에 차단기 쪽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차량 번호까지 입력하고 계속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번호 입력하시면 할인 정보 및 기타 정보라고 보이는 타이틀 옆에 예약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예약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예약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금, 신용카드, 바우처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저희는 신용카드 먼저 테스트 진행해보고요. 단말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현금 결제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PC에 보면은 USB가 꽂혀져 있는 PC가 있으실 거예요. USB가 꽂혀져 있는 PC는 단말기가 연동되어 있는 PC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PC고요. USB가 꽂혀져 있지 않은 PC는 단말기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현금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말기는 테스트 단말기이기 때문에 국민카드는 결제가 안 되세요. 국민카드를 제외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시니까 삼성페이 결제하실 분들은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로 결제 테스트 하시면 저희가 이거 결제 끝나면 바로 취소 테스트 나갈 거예요. 취소 테스트 하면서 취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버튼 클릭해보시면 단말기에 띠릭 소리 나실 거예요. 소리가 날 때 카드를 꽂아주거나 카드를 긁혀주시면 결제가 진행되면서 팝업 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실 겁니다. 단말기에 혹시 종료 또는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종료 버튼 클릭하셔서 영수증 출력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팝업 창은 다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결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가 끝나셨으면 영수증 3장 또는 아마 4장이 출력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카드 영수증 짧은 거 2장이 출력되실 거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긴 거 2장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팝업창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니까 잊지 않으시고 결제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결제 다 끝나셨으면 이번엔 단말기가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저처럼 앞에 있는 현금 결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현금 결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진행하셨으면 좀 전에 받을 금액이 8만원 되어 있었는데 0원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보통은 현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나면 바로 체크인 처리를 하셔가지고 체크인까지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이 시스템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체크인 처리를 하지 않고요. 체크인 할 수 있는 별도의 화면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고객이 예약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체크인을 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까지 끝나셨으면 오른쪽 위에 보면 X 버튼 보이실 거예요. X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팝업창 종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고객이 당일날 해당 회원님의 입실하러 오셨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실습을 통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되어져 있는 탭에 4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입실 예정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입실 예정 클릭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결제했던 건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당 데이터 클릭하셔가지고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잘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인에서도 제가 장애인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라고 회원님 관리자한테 한번 보여주게 되고요. 이 체크인하면 들어왔을 때 고객이 상품이 추가할 게 있으면 상품을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본인이 예약한 상품이 변경될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체크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고객이 3명을 예약하고 왔지만 인원이 추가돼서 2명을 더 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지금 3명으로 예약을 했는데 인원이 추가됐어요. 2명을 더 추가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용상품 정보에 입장 인원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무료속과 뜨시는데 플러스 버튼 2번 클릭하셔서 입장료를 5개로 변경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 청소년, 어린이 숙박은 필수 항목이라고 했고 입장 인원 합계가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른을 4로 변경을 하고 예약 변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정보가 변경됐다고 메시지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약 변경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상품을 추가할 수 없는 모드로 변경되게 됩니다. 예약 변경은 상품을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모드로 변경되니까 예약 버튼 한번 누르고 나면은 더 이상 상품을 추가할 수가 없으세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변경이 끝나셨으면 체크인 시간 밑에 있는 체크인 버튼 클릭하셔서 체크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가 연동되어 있는 PC라면은 회원님 영수증 2장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왔을 때 회원님 관리소에서 체크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거는 똑같다 이거. 아까 전에 발권한 거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실습을 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여러 장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체크인하는 화면은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예약한 고객을 체크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사실 영수증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인할 때 영수증을 발급받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 판매 가능한 화면에서 바로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영수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실습하는 과정이고, 현장 발권. 그렇죠. 온라인으로 들어온 고객을 체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시뮬레이션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영수증이 계속 출력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매하고 체크인할 때는 영수증 안 나오고요. 온라인 통해서 예약한 고객에 대해서 체크인할 경우에만 영수증이 출력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할 때 카드랑 현금이랑 두 개를 같이 이제 복합 결제는 안 됩니까? 숙박 상품에 대해서는 복합 결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산할 때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수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해서 0.5는 뭐 카드 0.5는 현금 이렇게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세요. 다만 저희가 숙박을 제외한 주차 차량이라든지 입장료 같은 경우 수량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가능을 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주차 차량이나 입장료 그리고 숙박을 카드로 계산하고 오셨어요. 근데 인원이 더 추가돼가지고 입장료가 하나가 더 발생을 했는데 그게 1,000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는 가능하세요. 숙박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별도로.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넘어가고요. 혹시 진행 안 하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습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와서 체크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고객이 체크인을 했어요. 체크인을 했는데 방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체크인하고 2시간이 안 됐는데 나 이 방 못 쓰겠다. 취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취소를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에 보면은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는 탭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사용 중 탭을 클릭하셔서 목록을 보시면 좀 전에 저희가 체크인했던 데이터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당 데이터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7번 체크인했던 거랑 무료 주차, 무료 숙박이 조회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방을 입실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르게 방이 구성되어 있어서 취소를 요청하실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예약 취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예약 취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예약 취소 팝업 창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지금 고객이 전체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일 예약하고 결제한 다음에 취소하는 거라서 예약금 비대상으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오늘 예약하고 결제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약하고 결제한 다음에 오늘 취소하게 되면은 위약금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위약금 대상으로 해서 위약금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정책에 따라서 위약금 대상으로 체크가 되는데 이거는 회원님별로 위약금 비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관리자가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시니까 비대상 대상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위약금 정책을 불러와서 그 정책에 따라서 한번 체크를 해준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관리자가 충분히 변경도 가능하시니까 위약금 불리지 않아야 될 고객이면 비대상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드 결제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카드 지금 결제했다가 바로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위약금 비대상으로 체크를 하고 저희가 취소 사유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취소 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계속 취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변신 취소 요청이라고 메시지를 넣었고요. 메시지 입력이 끝나셨으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약 취소 버튼 클릭하셔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 취소 버튼 클릭하시면 저와 같은 취소 내역 상세 정보 팝업창 하나 열리실 거예요. 이 취소한 상품에 대해서 총 결제 금액은 얼마고 예약금은 얼마가 발생했으며 고객한테 돌아가는 돈은 얼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금액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취소 버튼 클릭하셔서 취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닫기 버튼 하셔서 다시 예약금 확인하신 다음에 취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들은 저처럼 예약 취소 바로 진행되셨을 거고요. 카드 결제하신 분은 환불계좌 입력하라는 창 하나 뜨셨을 겁니다. 그때 환불계좌 입력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금을 제외한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 결제는 반드시 환불계좌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취소가 안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돈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본인의 환불계좌로 돈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환불계좌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환불계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실습하는 과정이라서 아 이거 내가 입력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온 고객이라면 환불계좌는 본인이 스스로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환불계좌를 입력하고 오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결제한 고객은 굳이 관리자가 환불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저희는 저희가 예약하고 테스트하는 데이터기 때문에 입력하는 항목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환불계좌 입력하고 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했는데 혹시 본인 환불계좌 입력하기 좀 꺼려지신다라고 하시면은 저 기업은행에 밑에 계좌번호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 입력하셔가지고 환불계좌 인증 받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예약 취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소 제대로 안 되시거나 진행 어려우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결제하신 분들은 취소 문자 제대로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취소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영수증은 안 나오네요. 취소 영수증은 저희가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취소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취소는 고객이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취소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현장에 고객도 없는데 계속 영수증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취소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저희가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소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취소 영수증도 발권이 가능하게 됩니까? 지금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취소가 다 끝나셨어요. 근데 고객한테 영수증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여기 휴양림 영수증 출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상세조회에.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실 때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휴양림 영수증 출력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소할 때 영수증이 안 나오는 이유. 대부분이 휴양님한테 와가지고 취소하는 고객 거의 없으세요. 이 취소는 고객이 노쇼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휴양님 전화해서 나 못 쓰니까 취소해줘라고 하는 고객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고객이 없이 영수증만 나오면 돈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할 때는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요. 이거는 반드시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에만 버튼 누르셔가지고 관리자가 영수증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 완료 버튼은 환불이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입금 완료 버튼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현금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휴양님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돈을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입금 완료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완료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정산상 문제는 없어요. 취소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휴양님에서 돈을 줬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입금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정산에는 무방하십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돌려드렸으면은 여기서 입금 완료 처리하셔가지고 현금으로 돌려드렸다는 거를 완료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금 결제했기 때문에 입금 완료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처리가 대기였다가 완료로 되는 거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현금으로 취소했을 경우에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회원님에서 현금 안 받으시는 회원님이 있으시면 굳이 이 기능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소 처리 다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위에 있는 목록 버튼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실습은 고객이 2박 3일 예약하셨는데 현장에서 체크인 하시면서 나 오늘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내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둘째 날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취소하는지에 대해서 실습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약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 가능 탭,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판매 가능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판매할 상품이 다 1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색 조건에 보면은 숙박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숙박 기간에 선택 버튼 클릭하시면 2박 3일 있으실 거예요. 2박 3일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좀 전에 저희가 목록에서는 1박만 되어 있던 게 지금 2박까지 표시가 되면서 1, 2박 가격을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301번 방 선택해서 예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된 302호방 클릭하셔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 상품 정보에 보면은 저희가 숙박 상품도 1박당 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일 날 수령 1개, 10월 12일 날 수령 1개에서 2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수사항 입력하셔야 되니까 회원조회 하셔가지고 회원조회 검색하신 다음 선택하셔서 정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조회할 때 교육 유저 그리고 숫자 끝자리 두 자리 입력하시면 되고요. 숫자 끝자리 두 자리는 책상에 붙여져 있는 아이디에 숫자 끝자리를 두 자리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정보 가져오셨으면 입장인원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인원의 무료 숙박에 4명으로 플러스 4번 클릭하셔서 입장인원 4명 만들어 주시고요. 어른 2에 어린이 2명으로 입력한 다음에 바로 예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인원 4명으로 놓으시고 어른 2, 어린이 2로 입력하신 다음에 예약 버튼 클릭하셔서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끝나셨으면 결제 정보 라인에 결제 가능한 버튼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신용카드 테스트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다 같이 현금 결제 이용하셔가지고 결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끝나셨으면 단말기 연동되어 있는 PC 같은 경우는 회원님 영수증 2장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제 끝나셨으면 판매 가능 예약 결제 라인에 보면 오른쪽에 X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X 버튼 클릭하셔서 창 닫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고객이 온라인으로 2박으로 예약한 경우에 1박은 사용하고 나머지 둘째 날은 취소를 요청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 4번째 위치하고 있는 입실 예정 탭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럼 저희가 좀 전에 예약했던 2박 3일권 10만원으로 결제되어 있는 데이터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 클릭하지 마시고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쭉 이동시키다 보면은 상세 내역 조회라는 버튼 하나 보이실 거예요. 고객이 체크인하러 들어오셨는데 죄송한데 저 오늘은 쓰는데 내일 거는 취소할게요 라고 이렇게 고객이 요청하실 때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상세 내역 조회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취소했던 예약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예약 취소 버튼 클릭하셔서
둘째 날 고객이 사용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10월 12일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주차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10월 12일 날 선택된 주차도 같이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희는 주차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숙박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당일 결제했기 때문에 위약금 비대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위약금 대상으로 해놓고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사유는 고객 변심으로 입력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변심으로 놓고 예약 취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취소할 때 저희가 위약금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 혹시라도 관리자가 실수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위약금이 5,000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관리자한테 상기시켜 드리고요. 맞다라고 하면은 확인 버튼 누르시고 취소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약금 발생하면 안 되는 고객이다 하시면 닫기 버튼 한 다음에 비대상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약금 물려야 되기 때문에 위약금 한 다음에 취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취소했는데 아까는 예약 상세줄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됐는데 다시 예약 취소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선택을 잘못해서 혹시나 더 선택해서 취소할 건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화면으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취소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예약 상세 버튼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예약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러면 10월 12일자 예약이 취소되어 있는 거, 위약금까지 부여해서 취소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고객이 2박으로 예약했다가 한 박은 취소하고 나머지 한 박만 쓸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한 박을 취소했으니까 이제 체크인 처리해드려야 되잖아요. 목록으로 이동하셔서 좀 전에 저희가 10만원 결제되어 있던 게 지금 55,000원 결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목록에는 55,000원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는데 지금 들어오면 총 이용금액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고객이 취소할 때 위약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총 결제 금액은 위약금을 포함한 결제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총 이용 금액은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해서만 이용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 있는 금액과 여기에 있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자만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데이터 변경할 필요가 없으시면 바로 체크인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체크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인이 끝나셨으면 마찬가지 사용자 영수증 2장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나오네. 영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저쪽에 이거 앞에 나왔던데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크인 우리가 해줘. 네, 체크인 다음 우리만 할 우리 실습은 발권 고객이 좀 주고 이거 또 하나. 할인을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이걸로 할인을 발권 처리해야 그냥 되는지에 그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예약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 가능 탭에 가셔서 예약권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탭 두 번째 소리를 위치하고 바꿔야 있는 돼. 판매 가능 탭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만 해놓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기간 2박 3일에 되어 있는 거 1박 2일로 변경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302호방 클릭하셔서 예약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할 때 필수사항은 회원 정보랑 입장인원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원 조회 먼저 하시고 입장인원 선택하셔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 조건 이름으로 놔두시고 교육 유저 그리고 숫자 끝자리 두 자리 입력하셔서 사용자를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선택이 끝나셨으면 관련 상품 정보 밑에 있는 입장인원 버튼 클릭하셔서 무료 숙박 이번에는 2개를 선택하시고 어른 2명으로 해서 바로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금 결제 하셔가지고 결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까지 끝나셨으면 저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X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창 닫아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탭 4번째 위치하고 있는 입실 예정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좀 전에 저희가 예약했던 302호 방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당 데이터 클릭하셔서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습은 고객이 장애인이라고 요청을 하면서 나 할인 받을 거야 라고 할인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이 들어왔는데 장애인증을 제시하시면서 나 장애인이니까 할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때 휴양림별로 정책에 따라 좀 다르세요. 장애인을 할인해주는 휴양림이 계시면 할인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장애인 할인이 없는 휴양림이다 그러시면 죄송한데 저희는 장애인 할인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할인 선택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휴양림에는 장애인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할인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별로 할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장애인 일산 등급을 선택하셔서 할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이 저희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할인 적용이 안 되네요. 아시겠지만 휴양림에서는 금토는 주말로 보기 때문에 금토는 할인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휴양림에서도 이 정책상 금요일과 토요일은 할인이 불가한 날짜여서 코드를 집어넣어도 지금 할인이 안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평일이었다고 하면은 장애인 13등급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할인 정책에 따라서 할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날짜는 저희가 이따가 다른 날짜, 평일 날짜로 예약해가지고 할인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할인 코드로 할인이 안 되시는 고객이니까 저희가 임의 할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코드가 있어서 할인해주는 게 이제 정상 할인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임의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양림에서 정책적으로 할인을 등록해 놓지 않았는데 할인을 해드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세요. 혹은 저희는 지금 2중 할인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단일 할인만 되어 있는데 휴양림에서 2중 할인을 해줘야 되는 휴양림이 있을 경우에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의 할인은 할인 코드 넣지 않고 금액을 입력해서 할인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양림에서 예를 들어 이벤트 행사를 해서 어떤 고객한테 우리 휴양림 70%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 드렸어요. 그게 모든 사용자한테 드린 게 아니라 특정 사용자 한 명한테만 그 쿠폰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고객은 휴양림 방문하시면 저 70% 할인 쿠폰 있어요. 사용할게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할인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용상품 정보에 할인이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할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70%라고 하면은 이제 35,000원 할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35,000원 입력하고 공급가에 클릭하게 되면은 할인 금액이 35,000원이 발생하고 지금 받을 금액이 0원에서 마이너스 35,000원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35,000원 고객한테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미고요. 예약 변경 클릭하셔가지고 할인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변경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클릭이 안 되네요. 이거 딴 걸 예약 변경 클릭해 보시면은 메시지 하나 뜨요. 예약 변경 시 할인 금액 및 상품 취소에 대한 결제 부분도 같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취소하게 되면은 바로 고객한테 돈이 돌아가서 원복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돈 돌려줘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인해주는 게 맞는지 판단이 되면 확인 버튼 클릭하셔서 예약 변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변경 끝나셨으면 받을 금액 영원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상태
상태로 끝나셨으면 바로 체크인 하셔가지고 체크인 처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알자? 책 보면서 욕을 네, 진행 잘 안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좀 전에 했던 실습은 이미 할인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이 휴양림에서 정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할인을 해드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에서 오셔서 국립에 쓰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국립에서 가격을 지금 특별 할인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회원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8만 원의 방에 대해서 할인을 해가지고 이 방을 5만 원에 판매하는 회원님이 계실 텐데 그때 장애인 할인에서 50%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할인하셔가지고 만 원만 더 할인해가지고 50%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할인하실 때는 할인 코드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할인은 할인 코드가 있으면 할인 금액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할인 코드 선택하지 예약 변경을 않고 할인 박스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 변경해갖고 체크인 눌렀는데도 입실 그리고 예정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에서 고객이 아니, 할인 아까는 코드를 선택하고 예약 변경을 들어오는 했다.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할인받을 고객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5만 원 방을 할인해서 뭐 30%를 할인했다 하더라도 정가 그대로 5만 원을 계산하고 들어오세요. 이것은 정책에 우리는 후할인을 할 거야 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정가 이제 금액을 깽이 계산하고 입실할 때 그때 할인이 되는지를 증빙서류 확인한 다음에 그때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할인해드릴 때 코드가 있으면 바로 할인 금액을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할인할 때 정말 할인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체크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체크인 안 했거든. 그래 다 답했다. 다음은 저희가 결제 수단 취소라는 기능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결제 수단 취소는 고객이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휴양림에 왔는데 본인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 카드를 결제했는데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할게요 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혹은 본인이 현대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달에 롯데카드로 이것만 더 쓰게 되면은 무슨 혜택이 있다. 그러면 현대카드인데 롯데카드로 바꿀게요 라고 할 때 이렇게 결제 수단을 변경할 때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실습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숙박 일자 10월 11일자로 두시고요. 그리고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하셔서 조회된 데이터에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303호방 클릭해서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정보랑 입장 인원 필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하고 예약이랑 결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조건 이름으로 두시고 교육 유저 그리고 숫자 끝자리 2자리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어려우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선택하신 다음에 입장 인원 2명 선택하고 어른 2명으로 해서 예약하고 현금 결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끝났으면 다시 X 버튼 누르고요. 네 번째 탭에 위치하고 있는 입실 예정 탭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입실 예정 클릭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결제했던 303호방 검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해당 데이터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왔을 때 체크인할 때 결제 수단 변경한다고 요청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실습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보통 온라인으로 온 사용자의 데이터는 체크인에서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체크인 화면에서 실습을 하시는 거고요.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저희가 결제 정보 밑에 보면은 결제 수단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결제 수단 취소는 말 그대로 예약권을 그대로 살려두고 본인이 결제했던 결제만 취소하는 겁니다. 예약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회원님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결제수단 취소가 예약까지 다 취소되시는 줄 알고 이거 취소해가지고 아 나 취소됐어 하고 그냥 이렇게 데이터 내비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마감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이거는 예약은 살려놓고 결제수단만 취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이 다른 결제수단으로 요청하실 때 결제수단 취소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고객이 결제하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취소하겠다는 팝업창 하나 뜨고요. 저희가 취소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취소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아까는 받을 금액이 0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이지 않았던 현금 결제, 신용카드, 바우처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고객이 저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게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바우처 카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바우처 카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제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 카드 한번 저희가 이거 결제를 하기 전에 더 이상 상품을 추가할 수 없는 모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약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왜냐하면 결제하고 나서 상품을 추가하게 되면 결제 금액이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 이상 추가할 상품이 없는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변경 버튼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더 이상 상품을 변경할 수 없는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을 했더니 받을 금액이 존재하니까 결제를 하라고 메시지가 한번 뜹니다. 이때 결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안 하고 바로 현금 결제 진행할 건데 바우처 카드 어떻게 결제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우처 카드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 바우처 카드 6자리 입력하라는 창 하나 뜰 거예요. 바우처 카드에 6자리를 입력했을 때 이게 바우처 카드가 맞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맞으면 신용카드 결제했으면 화면으로 이동되면서 띡 소리가 나고 단말기를 연결되는데 카드를 꽂으면 되고요. 만약에 바우처 카드가 아니면 카드 확인해달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바우처 카드는 신용카드랑 동일하나 앞전에 바우처 카드 번호 앞자리 6자리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더 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현금 결제 해가지고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입장료 결제하고 추가로 4만 원. 결제가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체크인 버튼 클릭하셔서 체크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인터넷 예약이 안 된다 이가. 안 됩니까? 결제가 안 된다 이가. 결제 14만 원짜리는 10만 포인트가 안 된다 이가. 이번에는 저희가 야영 데크 하나 예약하고 판매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야영 데크에 대해서 상품을 추가하거나 취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조건 위에 보면은 시설물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구분에서 야영 데크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야영 데크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해 보시면 야영 데크만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야영 데크 그러면 야영 데크 01번 선택 한번 해보실까요? 마찬가지로 회원 조회는 필수 입력 항목이니까 회원 조회에서 교육 유저 그리고 숫자 끝자리 2자리 입력해서 회원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야영 데크 선택하셨고요. 이번에는
관련 상품 정보의 입장 인원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종전에는 무료 숙박만 조회가 됐는데 지금은 입장 인원이 다 이렇게 금액이 있는 걸로만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야영 데크가 이 테스트 휴양림 같은 경우는 금액을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입장료나 주차료는 다 유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크에 몇 명이 오는지를 확인하면 어른 2명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관련 상품 정보 위에 있는 주차 차량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중소형 차량 한 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품 정보에 있는 현장 판매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 상품은 선택하고 오지 않는데 저희는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까지 선택을 하고 진행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2개 입력을 하고 여기까지 다 진행 끝나셨으면 입장인원에 어른 숙박 2명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바로 예약하고 현금 결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끝나셨으면 현금 결제 통하셔서 결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결제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팝업창 위에 위치하고 있는 X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창을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 닫아주셨으면 마찬가지로 펜 4번째 위치하고 있는 입실 예정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전에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낸 야영데크 01번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데이터 클릭하셔서 체크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제가 끝난 건에 대해서 수량을 변경할 때는 이 이용상품 정보에 있는 수량 취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수량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결제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판매 상품 정보에 에어컨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랑 합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미 에어컨은 현금으로 결제가 끝났어요. 우리가 쇼핑몰 사용하다 보면 결제가 끝난 건에 추가해가지고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주문번호를 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캐시가 아닌 다른 카드나 이런 걸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결제가 끝난 건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새로운 상품으로 등록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취소할 때는 이미 결제된 건에 취소할 때는 수량 취소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시로 되어 있는 에어컨을 취소하고 카드로 하실 건 마찬가지로 얘다 취소하고 다시 선택해서 여기다 상품 만드셔가지고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일단 저는 에어컨을 하나 더 선택하고 예약 변경을 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변경하고 났더니 받을 금액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하나 떴습니다. 밑으로 확인해 보면은 아까 제가 에어컨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2,000원이 더 발생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2,000원에 대해서 뭘로 결제할지를 확인하고 일단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2,000원 현금 결제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실습은 고객이 야영데크 등을 선택하고 왔을 때 휴양림에서 상품을 추가하거나 혹은 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체크인해서 야영 데크 체크인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제가 끝난 것에 대해서 수량을 취소할 때는 이용상품 정보 목록에 있는 수량 취소 버튼 클릭하셔서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을 추가할 때는 예, 관련 상품 정보에 있는 해당 버튼들 클릭하셔서 상품을 추가하시고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설물 구분을 다시 선택으로 놔주시고요. 선택으로 놔주시고 태실 예정 탭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태실 예정 탭 클릭하시면 저희가 어제 테스트했던 건들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태실 예정은 오늘 기준으로 태실할 수 있는 숙박상품 목록을 보여드리는 기능이고요. 이쪽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체크아웃 처리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일괄 체크아웃 처리가 진행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건 할인 정보가 존재하는 데이터는 일괄 체크아웃 처리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할인 코드가 들어가서 관리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건건히 체크아웃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코드가 있는 애들은 일괄 체크아웃 처리는 안 되고요. 이런 할인 적용이 되어 있는 애들은 클릭하셔서 체크아웃 화면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체크아웃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어제 날짜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상등도 선택해서 할인이 25,000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체크아웃에서도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증빙서류를 확인받지 못해서 정가로 그냥 체크인한 다음에 체크아웃하는 시점에 고객이 저 서류 다시 갖고 왔어요 라고 해서 서류 제시하셔가지고 할인 요청하실 때 마찬가지로 체크아웃에서도 할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번 할인된 데이터는 다시 원복은 좀 불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휴양림에서 간혹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할인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분 할인해드리면 안 되는 고객께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 선택 안 하게 되면 받을 금액 존재해가지고 변경하고 결제하고 하면 결제는 진행이 되세요. 근데 정산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숙박 상품은 수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복합 결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상계좌로 결제를 했는데 할인했다가 다시 원복시켰어. 그러면 가상계좌는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관리소에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산할 때 해당 상품이 빈 금액이 발생하게 돼요. 이 25,000원에 대해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하게 되면은 손실돼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인을 해주는 걸 다시 원복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은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증빙서류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마다 메시지가 한 번씩 뜨는 것들을 좀 바쁘시겠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 메시지 뜨면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것도 되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메시지 띄워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크아웃은 배치가 돌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체크아웃 하지 않아도 다음날 새벽 3시에 자동으로 체크아웃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체크인은 이제 고객한테 확인하고 맞는지 하고 반키를 줘야 되는데 체크아웃은 그냥 키만 놓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데이터가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새벽 3시에 자동으로 배치가 돌아서 체크아웃 처리해드리는데 체크아웃 처리 안 해드리는 데이터가 있는데 받을 금액이 존재하는 데이터는 체크아웃 안 해드려요. 예를 들어 체크인까지 이제 받을 금액 없이 끝냈어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상품을 더 추가한대. 그래서 체크아웃하는 화면에서 온수나 이거를 더 추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소에서 상품만 추가해놓고 금액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받을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배치에서는 자동 체크아웃은 안 해드려요. 자동 체크아웃은 깨끗한 데이터. 받을 금액이 0원이고 체크인할 때 더 이상 손 안 댄 데이터에 한해서만 체크아웃 처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업무 하시면서 뭔가 잘 안 됐던 부분. 네, 그럼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맨 끝에서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현장 발매 상품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현장 발매 상품 클릭해 보시면 저랑 같은 화면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현장 판매 결제라는 그런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휴양림에서 숙박 상품을 제외한 보유하고 있는 판매 가능한 상품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상품을 판매 결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휴양림별로 숙박을 하시는 이용객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숙박하지 않아도 우리 휴양림을 둘러보고 가는 고객이 있어라고 하면 이제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입구에서 이렇게 결제를 진행할 때 쓰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이 화창에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휴양림에서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기능을 좌측 메뉴에 보면은 현장 발매라고 되어 있는 메뉴 있으세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면 똑같은 화면 열리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현장 관리에 있는 화면에 있는 거는 결제하고 나면 그냥 이 창이 종료가 되는데 이 현장 발매 메뉴에 있는 거는 결제하고 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보통 현장 발매 메뉴 이용하셔가지고 판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장 발매 메뉴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른 둘이 왔고요. 그리고 중소형 차량 한 대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숙박 상품은 저희가 반드시 회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을 제외한 휴양림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비회원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정보에 자동으로 비회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상품만 선택하셨으면 바로 현금 결제 통하셔가지고 결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가 끝나시면 단말기에서 영수증 2장이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영수증이 출력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입구에 있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무실이 있으면 이 메뉴 이용하셔가지고 입장권 판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단체가 청소년 단체가 300명이 오면 네. 숫자를 기입을 어디서 합니까? 단체 입력하는 걸 예. 그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제 청소년들이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라 가지고 청소년 단체를 하나 클릭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 300명이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하나를 클릭하고 나면 밑에 이 수량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입력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300을 입력하고 공급가액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수량이랑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형이 10대가 왔다 그러면 10대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한 실습은 단체가 왔을 때 수량 변경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단체는 일단 단체 상품 하나만 선택하시고 수량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품 선택 끝나셨으면은 받을 금액 확인하고 결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할 때는 수량 입력을 이렇게 이거도 되잖아요. 손으로 되잖아요. 근데 숙박할 때는 일일이 다 클릭을 해야 돼요. 네, 숙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할 때는 거기 안에 기능들이 많아서 상품을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숙박이랑 포함되어 있는 입장인원을 할 때는 반드시 수기로 내고 버튼 클릭해서 수량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번 클릭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숙박에서 100명은 없어요. 대부분이 맥스가 7인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저희 때문에 세미나실이 60인실인데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대시설에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통하면 세미나실도 보통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실을 판매하면 객실 50인실도 있어요. 객실 50일도 있으세요?
근데 이 경우는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로 입력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50번 눌러야 돼.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 명 선택하시고 나머지 입장 인원은 이쪽에서 판매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이거 그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참. 이번에는 금액이 0원인 건 어떻게 결제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같은 경우는 다 금액이 존재하는 거였는데 해당 휴양림에서 이제 지역 주민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삼아 우리 뭐 지역 주민 3명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 주민 3개를 클릭하시면 공급가액이 0원이기 때문에 결제 진행이 안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무료 결제로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문은 들어갔지만 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결제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먼저. 네, 이거 2년 먼저.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수령 취소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국립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바로 사용완료 처리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간혹 지자체에서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주차비를 냈는데 30분 이내에 그 차량이 다시 나가면 주차비를 돌려드려야 되는 이제 휴양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실습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관리 메뉴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현장 판매 결제 열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그냥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 판매 내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판매했던 모든 상품이 조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단말기가 있으신 분들은 영수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고객이 영수증 제시하면서 저 이거 300명 단체 왔는데 봤더니 280명에 20명 취소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영수증에 보면은 예약 번호 또는 예약 아이디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예요. 영수증 하단에. 그러면 데이터가 아마 휴양림은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저희 테스트라서 몇 개가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 그 데이터만 찾아 들어가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구분에 예약번호로 선택하시고요.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예약번호 입력하는데 다 입력할 필요 없으시고요. 끝자리 4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단체가 예약번호가 9161니까 끝자리 4자리만 입력하시면 검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판매한 상품을 영수증 제시하면서 이거 취소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그러니까 전체 취소가 아니라 일부 수량을 변경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됐으면 맨 오른쪽에 수량 취소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수량 취소 버튼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 단체라든지 대형 이렇게 판매했던 거 보이시고요. 여기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쪽에서 수량을 변경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5개만 선택을 하시고 취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아까 300명이었는데 295명으로 변경하고 수량 취소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0원 취소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거에서 취소 영수증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방금 한 실습은 현장에서 입장 주차를 판매한 다음에 취소를 요청하실 때 어떻게 취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전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식사하신 다음에 저희가 1시 10분에 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예약 쪽 결제, 예약 쪽 비디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갖고. 예, 저 식당 안내 좀 해드릴게요. 저 식당
원하시는 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정문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정문 들어오셨잖아요. 정문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좀 내려가시면 또 왼쪽으로 금방 꺾이는데요. 그쪽